사랑하는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께 격려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마침내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예, 저는 법률가로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 헌재 판결 때는 법적으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만, 어저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는 법률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들이라는 말이 들었습니다만, 어저께 저는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속영장이란 것은 죄가 있어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죄가 있어서 어저께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려는데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기관이 신청을 하면, 검찰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사유를 봐서 특별히 허락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구속영장을 보면은 박 대통령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검찰에서 제시한 거는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범죄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를 인정하면은 범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구속을 해야지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구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죄를 안 지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사람을, 그것이 구속사유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구속을 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만 구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망발입니까? 원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구속사유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거주불명입니다. 주거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말이 맞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거가 불명합니까? 아니죠. 삼성동에 사저가 분명히 계시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거 불명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를 도주를 합니까? 국내에서 또 해외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증거인멸의 우려. 무슨 마지막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공범자하고 통신을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서원이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위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서원이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예요? 말을 맞추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통신했다는 건 도대체 통신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신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이 증거인멸의 증거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검찰의 주장을 보면은 이 소위 범죄의 공범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주로 공범자라는 게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에요. 보니까 뇌물을 준 사람,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 사람 구속됐고, 또 최서원이 이 사람 구속됐어. 공범자가 구속됐으니까 같이 구속해야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평등이라는 건 이거는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평등이죠. 법치 국가에서는 구속의 평등이라는 그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속됐으니까 이 사람도 구속돼야 한다는 논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평등의 논리입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저 사람도 구속되지 말고 이 사람도 구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평등의, 불구속의 평등 논리입니다. 구속의 평등이 아니라 불구속의 평등이 법치 국가의 올바른 법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서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박근혜 대통령에서 영장을 발부한 대한민국의 법관은 공산주의 국가의 구속의 평등의 원리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관이고 검찰입니까?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거나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률가라는 것이 저는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고, 저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법률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또 검찰의 구속 원리를 보면은 박 대통령이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를 인정하면은 구속할 필요성이 없고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만 구속하겠다는 겁니까? 이 무슨 망발입니까?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름, 무죄를 추정해줘야 됩니다. 왜?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있고, 헌법,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어디나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적으로 공통된 법원칙입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속해야 되고,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면 범죄를 인정했으니까 그럼 풀어주란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아닙니까? 이러한 궤변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하물며 이러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법치가 적용되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대한민국은 검찰, 법원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공산국가의 법률을 이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반역도들입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실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을 전후한 무렵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우울한 소식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죠.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인으로 몰아야만,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들의 모든 범행이 덮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본인께서도 과연 각오를 하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께서도 이미 지난 3월 10일 헌재가 8대 0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탄핵 인용 결정을 하고 곧 이어서 검찰이 4년 반여 만에 자택에 돌아오신 그분에게 모처럼 집에 돌아와 하룻밤 편안히 자고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곧바로 이어서 강제 조사를 착수하였을 때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월 저들이 하야 탄핵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들이 노린 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통령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대통령 자리는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1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빼앗고 싶었던 것은 그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며 깨끗하고 강직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는 그분의 긍지와 명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부친이 바로 이 나라 국민을 2000년의 빈곤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애국 대통령이셨다는 그 부친의 명예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 함께 송두리째 빼앗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자리에 자신들의 영웅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들이 노린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친 애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의 명예를 빼앗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겼다 하고 축하의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은 저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구속영장이 바로 유죄의 판결문은 아닙니다. 물론 저들은 구속영장이 바로 유죄의 확정 판결문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또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속 피고인의 무죄율이 1% 내지 2%도 안 되는 세상에 극히 드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유죄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탄핵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순전한 법률적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제적인 법치주의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더욱이 형사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탄핵 판결처럼
즉결 처분하는 단심 재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소,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 절차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씨 같은 분은 3년 이상 법정 투쟁하셨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수년 동안 법정 투쟁하셔서 끝내 재심에서 이기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의 싸움은 국제적 기준과 그 감시가 적용됩니다. 수년간 재판이 계속되어 마침내 오늘날 탄핵을 추진했던 그 정치 세력들이 몰락하면 박 대통령의 무고함은 반드시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구속영장 발부야말로 저들의 패망의 시작이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반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기억하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수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6월 25일 일요일 갑자기 10여만의 정예 군대를 동원하여 땡끌을 앞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은 속절없이 기습에 밀려 낙동강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선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미국 등 유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끝내 우리는 수도 서울을 회복하고 저 북한 괴뢰군들을 휴전선 바깥으로 몰아낸 역사의 기록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만든 국민들입니다. 이번 탄핵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밀렸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저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하야와 탄핵의 기습 공격에서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밀려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잃을 것은 저들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저지른 더러운 피와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속한 것은 저들의 최대 악수입니다. 만일 저들이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옳고 법적으로 정당하고 언제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면 무엇을 하러 대통령직을 잃고 정치 권력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지를 잃고 명예도 잃은 불쌍한 여성 박근혜를 구속까지 하겠습니까?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명예를 뺏겠다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리석은 역사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일성도 이기지 못하고 히틀러도 이기지 못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하셨고 박정희 애국 대통령께서 키우신 나라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는 저들의 환상과 오만이 마침내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있는 이 깨끗한 분을 역사의 순교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순교자와 싸워
이긴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현실에서 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계속합시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저와 같이 외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순교자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